네, 반갑습니다. 자아존중감 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강의 들으실 때 졸립진 않죠? 최선을 다해서 안 졸리도록 제가 하고 있는데 안 졸렸으면 좋겠네요. 도망간 친구들이 몇 명 보이더라. 보니까 여기서 딱 보니까 막 도망을 가고 졸고 있고 스마트폰 만지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던데 그러지 마시고 잘 좀 들어주세요.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2강은 1강에 이어서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계속 다루게 될 텐데요. 1강에서 제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뭐가 발동되는지, 그리고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기저와 굉장히 헷갈려서 사용되어지는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엉덩이를 좀 의자에 붙이시고 굉장히 좀 편한 자세로 졸지는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망가는 친구 보인다. 자리에 앉도록.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소중함을 어떻게 하더라? 무시합니다. 그죠? 그 주변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혹은 내가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존감이 다 높으면 좋겠지만 자존감이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건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내 가치라든지 내 존재, 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다 그런 마음이 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내가 소중하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사랑받고 싶은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자존감이 높든 낮든지 간에 여전히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까? 한번 볼까요? 자, 자존감이 낮아지면 읽어볼까요? 자아존중감이 떨어지면 다른 방법으로 인정받고 그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다? 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많이 들어봤죠? 자존심이라는 거죠. 자존심이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네, 뒤꿈치 올려가지고 내 키를 막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뒤꿈치 내려라. 파들파들 떨고 있죠. 그죠? 자, 자존감이 우리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아까 말했죠. 자존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근데 자존감이 높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존심인 겁니다.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영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이거 자랑처럼 나는 자존심이 되게 강한데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 돌려 이야기하면 자아존중감이 낮다라고 하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존심은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니까 자꾸 이제 자존심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존심이 뭐냐? 자, 자존심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도 자존심도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예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서가 바로 자존감이고 자존심인 겁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뭐냐? 있죠.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자존심은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굉장히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 이 타자 존중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차이를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평가하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보고자 하는 것은 자아존중감. 자존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죠? 타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존심, 타자 존중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존감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보고자 해요. 자, 제가 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의 주인은 타인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예를 들어서 나를 50점으로 평가하면 나는 50점의 인간이 되는 것이고 60점으로 평가하면 60점의 인간이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스스로가 70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7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이 50점이라 그러면 나는 50점으로 되어버리고 60점이 되면 60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자존심인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끊임없이 타인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인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서도요, 자존심이 강한 교수님들은 끊임없이 학생들의 그 평가에 민감합니다. 학생들이 하는 평가 있죠. 평가에 민감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안 좋게 평가하면 막 그걸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그 학생을 괴롭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잖아요. 자면 교수님들 중에서 되게 화를 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감히 내 수업에 어떻게 네가 잠을 자. 감히 내가 수업을 하는데 잠을 자. 이러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그 학생이 잠으로 인해서 내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해버려요. 이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이 학생이 떨어뜨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교수님들은 죄송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교수님들입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강한 교수님들은 자존감이 낮은 교수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혹은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이런 충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충고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나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 또한 뭡니까? 자존심이 지금 높고 뭐가 떨어져 있더라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가 떨어졌을 때, 존중감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존심은 뭐라고요?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고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지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높은 친구들은 뭘 키우라? 자존감을 키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은요,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강점이나 가치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에게 말하는 그 단점들에 매몰되어져 가지고 나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굉장히 장점도 많고 잘하는 친구인데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또 이런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매년 수능 치고 나면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쓸모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거죠. 어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높았던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되고 스스로의 약점을 만들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자신을 포장해 가는 겁니다. 예전에 왜 이런 친구들 있지 않아요? 집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걸 들키기 싫어가지고 물론 돈도 잘 쓰고 막 옷도 막 좀 훔치거나 이렇게 해서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혹은 친구들 뭐 돈 뺏거나 옷 뺏어가지고 부자 행세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약점을 만드는데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장해 가는 거죠. 포장해 가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화면을 보면 잘 안 나타나는데 저는 오른쪽과 왼쪽의 시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왼쪽 눈을 어릴 때 좀 다쳤어요. 저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다친 것 같아요. 다치면서 시력을 거의 한 98%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시력 검사를 학창시절 때 보면 오른쪽 눈은 2.0인데 왼쪽 눈을 시력 체크를 하면 0.2, 0.1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거의 1.9, 1.8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어도 이렇게 글자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제가 왜 안경을 쓰느냐면 왼쪽 눈 때문에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 알을 보게 되면 왼쪽은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인데 이걸 압축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끼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이 이렇게 이제 짝눈이잖아요. 짝눈인데 이게 그 시력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봐도 왼쪽 눈이 그 오른쪽 눈이 좀 달라요. 심하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왼쪽 눈은 좀 이렇게 가다 축 꺼져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다 보니까 친구들이 물어요. 눈에 다래끼 났나? 네 눈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왼쪽 눈을 자꾸 이렇게 감거나 이렇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돼요. 혹은 제가 이제 어릴 때 막 사인펜으로 막 그리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그렸던 기억도 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몇 년 전에 눈 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해도 뭐 이게 완전히 이게 똑같아지진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니까 안 들키려고 계속 저를 좀 포장을 하는 거죠. 포장. 그러니까 안경을 써도 여기 좀 진한 안경을 쓴다든지 혹은 자꾸 눈을 찡그린다든지 예전에 이제 머리를 길렀을 때는 이렇게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뭐 여러분들 안 믿기겠지만 제가 이쪽에서 왜 이렇게 길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딱 여기를 가리는 거죠. 여기를 왼쪽 눈을 가리게 되는 왼쪽 눈을 가려서 여기를 완전히 다 가리게 되는 이렇게 그렇게 머리 스타일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키려고 하는 거죠. 그걸 들키게 되면 내 가치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자꾸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이 상해지는 거죠. 결국 제 자존감이 낮은 거죠. 왜? 저의 왼쪽 눈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감춰야 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글쎄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과 이제 자존심을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백설공주, 어머니 왕비. 왕비가 거울 앞에서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스튜디오에 이게 자꾸 이게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니까 추운가 봐요. 왕비가 거울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물고 있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묻죠. 그 백설공주 동화 다 기억하시죠? 예. 백설공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죠? 왕비가 물어요. 이 거울에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으니까 거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거울도 눈치가 있는 놈. 그래서 이제 거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비님이 엄청 예쁘십니다. 왕비님도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쁩니다. 예쁜데 왕비님보다 누가 더 예쁘더라?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왕비가 예뻐요, 안 예뻐요? 겁나 예쁘다 하잖아요. 그런데 백설공주보다는 예쁘진 않지만 왕비도 겁나 예뻐요. 왜? 왕비가 되려면 예뻐야지. 그래야 왕이 왕비로 오죠. 아무나 왕비로 왔나요? 왕비. 왕비가 될 만큼 이 여인은 예뻤어요. 근데 백설공주보다는 예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 두 가지 말이잖아요. 진짜 당신은 예쁩니다라는 말. 그러나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근데 왕비는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요? 그렇지.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는 말에 방점을 찍어요. 그리고 백설공주를 죽여요. 독사가 먹였잖아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지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는 뜻하지 않게 예뻐서 죽었어요. 예쁘면 빨리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농담입니다. 자,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했을 때 거울이 왕비님은 진짜 예쁩니다. 그러나 누가 더 예쁘더라? 백설공주가 더 예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이 강했다면 왕비는 내가 진짜 예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왕비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불행하게도. 뭐가 셌더라?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지. 예.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비극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타인의 가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저 자꾸 타인하고 비교해서 나를 자꾸 내려앉히려고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수집을 하는 거죠. 왜 명품을 들어야 돼요? 그만큼 내 가치가 낮으니까 명품으로 들어가지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는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명품을 들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자존심이 강할 때 나타나는 이게 생각들입니다. 좋은 차를 타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집에 살면, 좋은 학교를 다니면, 명품을 들면,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나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 자, 이거 다 외부잖아요. 예, 이 환경이 좋아지면 내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명품 든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넓은 집에 산다고 내가 명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해서,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해서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 가치가
인정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품을 들지 않아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넓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좋은 차를 타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존감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또 자신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신감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가지게 되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성공한 자신의 모습만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서가 바로 자신감입니다. 우리 흔히 자신감 그러면 자존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은 굉장히 좀 다른 정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신감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성공했을 때 내가 성공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공하고 잘해나가면 자신감이 일어나요. 자신감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존감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인 겁니다. 그게 자신감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라면 자신감은 성취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자존감과 자신감은 실패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공부를 계속 1등을 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겠죠? 나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적이 툭 떨어지게 됐을 때 자신감만 높았던 애들은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수능을 치고 나서 자살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원래 공부를 못했던 애들은 수능을 망쳤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1등 하거나 2등 하거나 3등 하거나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이 수능을 망치게 되면 자살을 합니다. 왜요? 자신감은 높아졌을 수 있으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만 높아 있는 학생들은요,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여기 있잖아요. 잘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만 키워놓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신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감만 키워놓았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 말하면 안 돼요.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좋은 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은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넌 할 수 있어. You can. 못할 수도 있잖아. 못해도 너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 성공하면 좋지. 근데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인간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존감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서라면 자존심과 자신감은 타인이나 성공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는 뭐라고요? 뭐라? 자, 같이 읽어봅시다. 뭡니까?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 뭐라고요? 자아, 존중감. 줄여서 자존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존감이 크고 위에 자신감과 이 자존심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은 우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크고 그 위에 자신감이나 자존심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존감은 쪼만하고 자존심이나 자신감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자신감이나 자존심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건 자존심이나 자신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아 존중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잘못 해석하고 살아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감을 자존감으로 잘못 알고 키워왔을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자존심과 자신감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뭘 키워라? 자존감을 키워라.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존중감을 키우는 겁니다. 자, 이걸로 2강의 강의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 핵심적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